네, 좀.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가다 보면은 그것이 좀 뭐랄까 좀 이렇게 기준이 바뀌어지는 그래서 공부 학업적 성취에 대해서도 그렇고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게 학업적 성취나 이런 어떤 성공에 대한 기준들이 이 나라에서 좀 뭐 바뀌어가고 있고 옛날에 어떤 그냥 레이드백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조금 더 이렇게 막 그런 것들 집중하는 것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 저도 사실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전에 어떤 유러피안이나, 그러니까 여기 현지인 유러피안들이나 유럽에서 혹은 남아공이나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 학업적 성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점점 더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에 동의하면서도 한편에 그런 게 참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희 이 동양, 특히 이제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워낙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술, 담배 한다 그러면은 비행 청소년 해서 뭐 대단히 잘못된 그래서 정말 평생을 망치는 그래서 이거를 찾지 않으면 정말 이 아이가 감옥에 갈 거다. 어떤 이런 두려움도 있으시고 특히 이제 마약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워낙에 우리나라는 마약이 청정국이다 보니까 그거 참 좋은 일이죠. 그렇긴 한데 안타깝게도 뉴질랜드가 사실은 마약도 좀 너무 많이 있고 또 쉽게 구할 수 있고 요즘에 또 베이핑이 굉장히 중고등학생들한테 많이 좀 이렇게 퍼져 있는 것 같아요. 한 생각 도실 나오시나요? 안에서도 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음, 보니까, 음, 이게 이제 절대 좋은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건강한 행동은 아니지만, 아니에요. 근데, 예. 어, 이런 서양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그거에서, 애들이 뭐 그렇기도 해. 뭐, 그때 나면 그렇지. 라고 조금은, 그보다 좋진 않아도 조금 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걱정하시는 게 좀 덜 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한국 부모님들은 이걸 정말로 정말 너무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걱정하시는 거 너무 이해가 되면서도 동시에 이 너무 자라나는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한국과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이 어디 가서 몰래 술을 한 잔 마셨다 하는 거와 비슷하게 거의 마약을 하는 수준이 되지 않나 뉴질랜드가. 그거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동의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네.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좀 그렇게 노출되는 게 달라서 그렇지 않은 생각도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국 부모님들이나 또 혹은 여기에 있는 현지인 부모님, 다른 문화권에 있는 부모님들의 반응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또 어떠신지 뭐 되게 궁금해요. 부모님들이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음, 사실. 음, 네. 음, 이걸 알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별로 없어요. 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16세 이렇게 그러니까 토요일 날 친구들을 만나고 뭐 이렇게 어디를 가고 이런 거를 아이들이 뭐 굳이 거짓말을 안 해도 그냥 친구 집에 가는 거잖아요.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친구 집에서 뭘 하는지까지는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아이들, 예. 그리고 또 그게 아이들한테 또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극소수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지금, 그러니까 저도 뭐 레이백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아이들한테 이제 안전한 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술, 담배에 대해서 뭐 너 절대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보다는 어떻게 안전한 상황에서 뭐 이제 만약에 아이들이랑 같이 술을 마신다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랑 술을 마신다고 하면 자기 술은 자기가 관리하고 남이 주는 술은 먹지 말고 뭐 이런 거 친구들끼리 서로 이렇게 술잔도 봐주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그런 안전한 얘기를 먼저 하는 편이어서 그리고 무조건 엄마가 막 뭐 얘기한다고 애들이 듣지 않으니까 어차피 듣지 않으니까 그거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다르게 접근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욕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음, 그거를 할 네. 수 있는 통제력을 키워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통제력을 키워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금지라고 하면 아이들은 더 하고 싶어 하고 이제 더 죄책감을 느끼고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부모님하고 더 멀어지고 약간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할 때 그런 케이스를 이제 많이 보잖아요. 어머니하고 이제 그 부모하고 학생하고의 어떤 이렇게 컨플릭트 이런 거. 그때 이제 그 기준, 어떤, 이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그 가치나 기준이나 중요한 점을 좀 맞춰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한테, 너는 이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게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따라와라. 라고 엄마 기준에 맞추기보다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학생들도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중요한 의미나 기준이나 뭐 목표나 이런 것들을 이제 10대가 되면 이제 점점 갖게 되잖아요. 물론 그게 완전히 딱 이렇게 고정되지는 않고 계속 바뀌긴 하지만, 근데 자기네가 알고 있는 그 인생의 그 이해, 의미, 뭐 기준 이런 거를 물어봐 가면서 하는 게 좀 좋은 어떤 상담에서 결과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엄마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가 오는 게 맞다라고 하기보다 걔네들이 경험한 뉴질랜드에서의 생활,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물론 어른들이 봤을 때는 너무 미숙하고 정말 저건 답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 꼭 정답은 없잖아요. 우리 이제 이렇게 저도 이제 거의 50을 살아보니까 우리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게 또 살아보니까 또 정답도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걔네들이 갖고 있는 사고가 뭐 틀렸거나 뭐 굉장히 잘못된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서로 이해를 해가면서 걔네들의 방법, 걔네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물어봐 가면서 진짜 현실적인 거를 이렇게 맞춰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답을 줘도 걔네들한테 답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약이라든지 뭐 그렇게 뭐 스모킹이나 뭐 다른 문제들은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무슨 액티비티라든지 뭐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제시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게 계속 반복되고 똑같은 게 이렇게 계속 되지 않으려면은 뭐 다른 활동이라든지 뭐 다른 만남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같이 해주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약물, 그 베이핑, 스모킹, 그 이런 드럭 서브스턴스에 관한 것들이 지금 뉴질랜드의 청소년들의 그 약물 남용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큰 사회 문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뉴질랜드 헤럴드에 베이핑 at 10 이렇게 해서 네, 그 맞아요. 헤드라인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10살짜리가 베이핑을 하는 거를. 이 일선에서 이런 정말 아이들이 점점 그런 포르노라든지 이런 약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에 자꾸 이렇게 이른 나이에 노출이 되니까 이런 지금 상황들을 부모님들, 어른들이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사실 우리들이 지금 모두 다 당황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예. 게임 같은 경우는 뭐 벌써 오래전에 아이들의 삶의 일부분이 됐고 부모님들이 게임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특히 한국 부모님들이 복장이 터져서 게임하는 중간에 뭐 플러그를 뺀다든지 네. 그리고 컴퓨터 인터넷을 부시고. 끊어버린다든지 막 이렇게 네. 아이들을 위협을 하면 아이들은 그 자기 세계가 통째로 다 뺏기는 거를 느낀다고 하니까요. 그게 부모님들의 그 옛날식의 바램으로 모든 걸 차단하면 아이들이 견뎌내겠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라파엘 선생님, 아드님 게임 요즘 많이 하십니까? 게임 많이 했죠. 특히 코비드 락다운 때는 게임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게 저는 꼭 나쁘지만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특히나 락다운 때는 그 친구들 간의 그 교류가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또 그 게임 안의 공간에서 만나가지고 단순히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자기네들끼리 또 소통하고 너는 어떻게 지내냐, 넌 뭐 하고 지내냐, 너네 엄마 아빠는 뭐 일하냐, 집에서 노냐, 뭐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또 나름 또 소셜라이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봐서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최근에 제가 일하는 곳에서 본 사례를 보면은 게임 때문에 학교를 안 가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그거를 부모님들이 통제를 할 수가 없고, 이게 에이시안도 있었고 유러피안도 있었고, 게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게임 중독이라고 하죠. 이거를 본인이 전혀 컨트롤을 못하고 부모님도 이 아이에 대해서 매니징을 못하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제 계속 결석을 하니까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희한테 결국에는 오게 됐는데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게임 그리고 또 도박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행동적으로 중독이 되는 거잖아요. 행동 조건으로 중독이 되는 거.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죠? 약물 중독이나 이런 면에 비해서.
그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보다 더 자제력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접근을 해야 될까? 이게 일선에서 일하는 상담하시는 우리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 일단 그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편안한 환경을 만드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게임도 그 안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게 참 쉽지 않은 과제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현 선생님 그 아드님은 지금 이제 마지막 그 대학 입시? 그죠? 예, 2년 네, 남았나요? 어떤가요? 네. 음, 12학년. 예. 네, 공부해야 2년 될 반 나이에, 남았어요. 공부해야 될 시기에, 한참 공부해야 될 시기에 게임을 오래 한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 엄마 입장에서는 막 애가 타는데,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저는 저기 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를 정말 100% 공감을 아까 이제 하면서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자녀들하고 그 자유로움을 주면서 그렇지만 어떻게 잘 통제하는지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서로 얘기를 나누고 저는 이제 부모님께 늘 아이들하고 협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서로 어떻게 이제 조율을 하는 법을 배우고 그러니까 쉽게 이제 네고시에이션 하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하면서 이제 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렇게 자유를 주면서 할 거를 하면 마음대로 그냥 좀 더 할 수 있게, 물론 자는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되지만, 네, 이제 제가 아까 또 얘기를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좀 원인을 워낙 이렇게 문제만 이렇게 드러나게 만들고 또 이제 너가 어떻게 지금 벌써 그 나이에 이런 것들을 하냐라고 문제 위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거가 절대 통제가 안 되고 더 악화되고, 왜냐하면 문제를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면, 그리고 문제 아라고 이미 학교나 가정에서 이제 바라보게 되면 아이들은 부모가 자기를 쳐다보는 시선에서도 이미 내가 참 문제고 사랑받지 못하고 가치 있지 않은 사람이구나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상실감과 두려움과 염려 불안이 있어서 더 도망가고 싶고 현실에서. 근데 왜냐하면 그게 아까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제가 안 되는 아이일 때는 스스로 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 아이고 가치가 없는 아이인데 통제도 안 되는구나. 그럼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니까 그 스트레스가 심하게 더 느껴지면서 사실 더 중독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임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는 비현실적이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자신감 있고 뭐 만렙 하면은 진짜 이 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은 어디서도 줄 수가 없으니까 자꾸 게임 세상으로 빠지고 술이나 마약에도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나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항상 같이 일하면서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원인을 왜 얘가 이렇게 시작이 됐는지, 뭐가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그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또 그 부분이 부모와의 관계, 특히 상하 관계, 그러니까 갑을 관계, 뭐 이런 게 형성이 되면서 내가 사람으로서 의견을 내거나 그렇지 않고 체벌을 당하면서 억압받으면서 모멸감을 느끼면서 자라봤기 때문에 내가 사람으로서 가치 있게 느낄 수 있는 어떤 곳을 찾아가고 싶은 욕망이 있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10대뿐이 문제가 아니라요. 20대 청년분들도 꽤 많이 만나고 있는데 체벌로 인해서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지금까지 우울증,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온 케이스들도 거의 그런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체벌하면서 그 높은 기대로 인해서 학업 성취가 못했을 경우, 아니면 더 잘 되라고 또 말을 안 들을 경우는 체벌부터 가하면 순간은 말을 들으니까 이게 잘 먹히는구나 하면서 더 점점 좀 심하게 되잖아요. 근데 한 번 때리게 되면 10번, 100번 더 때리게 되니까 이게 이제 폭력이 되고, 이렇게 라파엘 선생님께서 너무 많이 경험을 하시겠지만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정말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까지 일으키게 되는 이제 그런 큰 문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아이들의 중독은 치료가 가능하고 통제가 가능할 수 있었는데 그걸 대처하는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악화가 되고 더 문제가 커지는 거 아닌가. 저는 감히 좀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예. 저희가 근데 10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이현수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사실 10대 뭐 질풍노도의 시기고 저도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 한 3, 4년 후면은 저희 집에 10대 청소년이 4명이 되는데 사춘기 애들이 티네이저가 그래서 아마 최악의 해가 될 거다 뭐 이런 농담도 하는데 사실은 그때가 굉장히 힘든 때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이렇게 순간순간 이 아이가 정말로 자신을 찾아가고 있구나. 어떤 자신의 어떤 성격, 가치관, 어떤 막 정말 성인으로 자라가면서 자신의 어떤 삶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때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참 힘들면서도 되게 이렇게 어떤 보람이라든지 또 정말 기쁨을 같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말씀하신 우리 이현숙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들 자체에 집중보다 좀 잘하고 있는 것들 또 좀 찾아보는 게 참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도 강정숙 선생님 말씀하신 너무 동의가 된 게 대부분의 어떤 우리 보통 말하는 위험한 혹은 문제가 되는 어려움이 되는 행동들이 대부분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모님들이 알게 되는 경우는 결국은 그게 뭐 학교를 안 가거나 다른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알게 되신 경우가 많은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개인적인 모든 생각들이나 경험들을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장들, 그 대화의 통로가 이렇게 잘 확립되어 있으면 조금 더 빨리 이런 걸 발견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너무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아이덴티티, 우리 정체성에서 시작해서 가정, 우리 특히 이민자 한인 가정에서의 그런 패밀리 다이내믹, 그리고 아이들이 느끼는 그런 압박감, 또 그런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서 여러 가지 또 건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좀 약간의 파괴적인 그런 액티비티 같은 것들에 빠져드는 그런 지금 상황까지 지금 얘기가 왔습니다. 이제 학교로 조금 가볼게요. 학교 안에서 우리 한인 청소년, 우리 아이들이 꼭 우리 아이들만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불링을 많이 당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인종적인 차별 이런 것들에서 발단이 돼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아이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불링이라는 게 학교에서 얼만큼 많이 퍼져 있습니까, 선생님? 강종 선생님 한번 여쭤볼게요. 요새 이제 뭐 최근이겠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아이들이 분리를 당하면 눈에 보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이 주고받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행동으로 뭐가 나타났든지 이런 게 있는데 요즘에는 분리가 이루어지는 거를 한참 나중에 알게 돼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전화기를 자기의 그 산소통처럼 갖고 다니잖아요. 제가 이제 농담 삼아 너 산소통을 잠깐 꺼라. 괜찮다.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이거를 손에서 놓지를 못해요. 이거를 잠깐이라도 안 보면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리고 소셜미디어 상에서 사진을 보내거나 하는 게 너무 쉬워서 이거를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어도 부모도 모르고 선생님도 몰라요. 그래서 그게 더 좀 요새는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24시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를 떠나도 진행되고 집안에 있어도 내 방 안에서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어른들이 이렇게 도와주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그리고 근데 이렇게 학교에서도 그런 엔티블링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그쵸. 네, 잘 많죠. 작동을 하는 학교들은 그래도 여러 가지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좀 학교가 방치하는 학교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음, 더더군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예. 특히 이제 이게 어떤 인종적인 그런 차별에 의해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국 아이들끼리 이 불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그 여파가 이렇게 길게 갑니다, 사실. 음, 일단 그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에 있는 데서 추방됐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국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좀 왕왕 벌어지곤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사실 이렇게 학교 네. 내에서 이제 왕따에 대한 불링에 대한 거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강 선생님 학교도 그러시겠지만 이제 모든 학교들이 점점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개입도 많이 하고 건강하게 풀려고 하고 있어서 이제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불링을 목격을 하거나 알게 됐을 때 대처는 상당한 수준에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들거든요. 네, 제가 자꾸 이제 제가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만나 뵙다 보면 자꾸 부모님만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요. 네, 이제 저도 부모 입장이기 때문에 스스로도 많이 스스로를 나무라고 좀 더 좋은 부모가 되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아이들하고 소통이 안 되면 강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거 알 수가 없는 것들도요. 아이들하고 소통을 잘하는 부모나 자녀 관계 안에서는 이제 문제를 빨리 발견할 수 있고 소통이 안 되는 경우는 발견하지 못하고 또 어쩔 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 그랬을 때요. 너무 송구스럽지만 제가 만난 많은 한인 부모님들께서는 그냥 너 때는 다 그래. 뭐 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야.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으세요. 그렇게 되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불링은 외부에서 온 거기 때문에 충분히 상처는 되지만 이겨낼 수는 있는데 가정에서 오는 거 내가 아프다라고 고통스럽다고 표현을 했을 때 부모님이 그걸 무시하고 귀담아 듣지 않고 서포트가 없을 때 이제 거기서 오는 상처가 훨씬 큰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몇 배나 더 큰.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디로 가도 나의 어려움을 얘기할 곳이 없구나. 근데 가정이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서 프론트 라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네, 더 보호를 못하는 역할을 하다 보면 정말 아이들은 어떤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또 미래에 대한 고민조차도 이제 부모님하고 얘기를 못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끼리 얘기를 나누고 중요한 얘기도 친구들끼리 하고 그러다 보면요. 그 그룹 자체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학교에서도 들어갔는데 내가 점심시간에도 어떤 그룹 안에 속해 있지 않으면 진짜 스스로 뭐 너무 나는 진짜 가치 없는 애야, 왕따야, 은따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그룹 안에 있거든요. 네, 그렇게 소속감이 있어야 되는 아이들인데, 그래서 또 고통스러워도 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흔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더 많이 헤매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어려움이 있어도 찾아갈 어른을 부모한테서 못 찾으면 다른 데서도 어른들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전문가들도 찾아오지 않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왕따가 불링이 일어나는 거에 대한 반응을 부모님들께서 정말 심각하게 정말 진지하게 아이들이 아픈 만큼 느끼지는 못하시더라도 충분히 공감해 주시는 거 그게 첫 번째로 돼야 될 게 아닌가. 그 다음에는 이제 얼마든지 학교 가고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상담을 하고 또 학교 안에도 중재하는 기관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방법들은 다양하게 있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부모님하고 그 자녀가 이렇게 형성을 잘 하시기를 정말 저는 너무 바라는 입장입니다.